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간밤의 주요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라이브 에셋 매니지먼트, 지금 도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함께 양대 수장이 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창업한 펀드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매수용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기업들, 이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출시하겠다는 공약은 공언은 몇 주 전에 했었는데 이제 SEC에 신규 ETF 신청서를 제출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ETF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다. 그동안에는 뭐 전환사채, 회사채 이런 데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한 ETF가 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집하는 이런 기업들의 전환사채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랠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11월 달에 작년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고 이제 이번 달에 있을 그 첫 번째 취임식, 두 번째 취임식이죠. 이제 2기가 시작되는 취임식 이후에 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월 달에도 FOMC가 있지 않습니까? 25년 첫 번째 FOMC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걸 앞두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0X 리서치라는 곳에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바와 굉장히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즈음해서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취임식 이후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FOMC에서 1월 FOMC가 이제 그 뒤에 나오거든요. 1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 뭐 엄청난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진짜 기준금리 우리 이제부터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엄청나게 낮출 거예요라고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지금 총리 교체가 논의되고 있나 봅니다.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캐나다 총리 역임하셨던 이분이 이제 스텝다운 하시고, 보수 쪽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새로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캐나다 차기 총리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피에르 폴리에브르라고 하는 의원이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분이 될 가능성이. 보수 쪽, 저스틴 트리도는 좀 진보 쪽 성향이셨는데 이 피에르 폴리에브르 의원은 보수당인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했었더라고요. 2022년에는 어떤 방송에 나와서 중국식의 비트코인 관련 규제 거부한다, 캐나다는. 그리고 비트코인 합법화 유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했었어요. 여러 차례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고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캐나다도 이 무브먼트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당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벤치마크다 라면서 트윗에다가 S&P 500 지수와의 2015년부터 2024년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S&P 500 지수는 2015년부터 뭐 거의 3번을 빼고는 매해 20% 정도의 상승을 해줬는데,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뭐 2024년에도 25%나 상승하면 아주 좋았죠. 이렇게 큰 인덱스가 이렇게 큰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거는 참 엄청난 거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물론 이제 덩치는 S&P 500보다 한참 작지만 이제 상승률을 보면은 연간 뭐 100%, 1300%, 300%, 뭐 그리고 2024년에도 121%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2번 2018년과 2022년에만 이제 마이너스 73% 그리고 마이너스 65% 기록을 했지만 그 해는 공교롭게도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였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비트코인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 마감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빠질 때는 비트코인도 빠지지만 또 상승할 때는 훨씬 크게 상승해 주므로,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반복되므로 지난 10년간의 레코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짜 이제는 S&P 500을 대체하는 투자 벤치마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비트코인의 주요 활용 사례에다가 디지털 골드라면서 코테이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그래서
디파이 세계에서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역할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 재무부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친 비트코인 정책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요 관점에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의 트위터, 이제 저는 X라는 표현이 잘 입에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위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X죠. X, 구 트위터입니다. 근데 계속 저는 약간 트위터와 X를 혼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트위트 그리고 포스트 이렇게 제가 지난 간밤에 올라왔던 트위트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밈 한번 볼까요?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주식 그리고 뭐 국채 금리까지 전부 다 많이 올랐네요. 하나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0만 불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81% 상승했고, 현재 이제 오전 시간 기준으로 10만 198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호재 하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X가 결제 시스템 엑스머니를 곧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서 시장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X의 대표 CEO 야카리노라는 분은 지금 2025년 중에 엑스머니 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 내부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엑스머니라는 기능이 미국 내에서 50개 주 승인 없이도 바로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머스크의 이제 다른 기업이죠. 스페이스 X가 스테이블코인 USDT 테더와 연결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엑스머니가 이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 비트코인 불장 때 페이팔이라는 대기업이 이 비트코인 결제, 암호화폐 결제를 그 페이팔 가맹점들에다가 다 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위터, 구 트위터 X의 엑스머니 출시가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에 엄청난 촉매제가 될 거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을 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도지코인도 아마 굉장히 좋은 그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주식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5% 급등을 하면서 지난밤에 테크주들 중심의 상승세를 완전히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1.2%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75% 전일 대비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괜찮습니다. 0.78% 상승했고, 이제 은행주도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시티그룹 같은 데가 주도를 해서 지금 은행주 실적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 이제 조만간에 CES의 그 엔비디아 젠슨 CEO가 올라가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엔비디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세대 루빈 GPU랑 그 다음에 AI 중심의 CPU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AI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 때문에, 그리고 퀀텀 컴퓨터까지 여기에 이제 가세를 했죠.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 이 7개 주식의 지수가 2.2% 상승을 해서 나머지 모든 주식 인덱스들의 가격을 이끌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스트롱하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이 끝나면 연말에 S&P 500 지수가 6,500에 도달할 거다, 이런 불리시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30년물 금리 14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했고요. 그 덕에 이제 10년물 금리도 4.64%까지 상승을 해서 이 비앙코 리서치라는 곳은 올해 5%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채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미국 경기에 대한 스트롱한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 뭐 우려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면성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채 10년물,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뭐 역대 최고치를 가르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는 아니죠.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곳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되게 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임금 협상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기본소득 관련해서 임당 협의 협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기본급을 올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나 봐요.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 올릴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상승 모멘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래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EBP 상승해서 1.110%에 거래되고 있대요. 뭐 미국처럼 뭐 4%, 4.6% 위에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트렌드에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 국채 금리 상승하고 일본의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동안 위험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만들어줬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대규모 청산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달러는 전날 기록한 2년의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서 108.24 살짝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베리 은행의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1.5회만 반영하고 있어서 달러가 매우 고평가됐다라면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한다면 달러 인덱스에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되게 상반된 시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좋고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달러가 강하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만약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또 많이 잡히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고용지표가 만약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연준이 다시 이제 매파적 기조에서 비둘기파적 기조로 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하면서 달러 가치에 큰 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선진국들이죠. 이제 특히나 위안화. 지금 달러 가치가 워낙 세지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를 대표로 한 아시아 통화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난 새벽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주요국 통화 가치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위안화, 엔화, 싱가포르 달러, 뭐 우리나라 원화까지 들어가는 건데 인덱스가 120선에 머물고 있던 게 2000년대, 2010년 뭐 이때까지 지금은 이제 80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안화 달러 환율이 7.3285 위안입니다. 달러당 7.3285 위안인데 2025년 말이 되면 바클레이즈 같은 곳은 이제 7.50 위안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것처럼 위안화 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얼마나 더 급격하게 이 관세 부과 드라이브를 걸 거냐에 따라서 위안화가 급격히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위안화, 우리나라가 결국 최대 수출국이 뭐 미국, 중국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큰 교역 상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 무역 상대국, 교역국으로서 가장 큰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 외에도 이제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하받으면 그리고 중국 경기가 못 버텨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같이 위안화 달러 환율도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또 상승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2025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 계속해서 좋지 않고 실업률 폭발하고 주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다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한테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부양책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나서서 돈을 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엑스머니 같은 게 이제 출시되면서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미국이 돈을 푸냐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이게 실현되기 전에 중국 같은 나라들이 먼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경기 부양을 해서
이 자국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런 국가들에서 먼저 돈을 대규모로 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TI 선물은 지금 유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 경제가 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면은 이제 석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WTI 선물, 브렌트유 선물 모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유가 WTI 선물이 이제 전일 대비해서 0.4% 상승해서 배럴당 74달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이제 올해 연말 3,000달러 도달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도달 시점을 2026년 2분기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 투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봤대요. 어쨌든 금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좀 투기가 붙어야지 가격이 오르는 건데,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투기 수요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금리나 폭이 만약에 예상했던 것처럼 뭐 올해 한 해 동안 4차례 올리고 아니면 다섯 차례 올리고 4차례 또는 5차례 낮춰서 한 100bp 이상 낮춘다면은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상당히 느리게 그리고 더디게 진행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기 수요가 잘 붙지 않는다. 그래서 금 가격은 생각보다 늦게 3,000달러까지 오를 거다. 뭐 내려간다는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천천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 가격이 뭐 내려가지 않고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 가격이 내려가진 않고 조금 시점이 늦춰진 상태로 장기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는 지금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비트코인도 이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결국 투기 수요가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또 만약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나 적어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특히 중앙은행들 같은 곳에서 이제 수요가 세지는 거겠죠. 금은 그래서 이제 더 가격이 거기에서 이제 다른 내러티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 마진으로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양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비트코인 보유 경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거 혹은 내리는 거를 왜 그럴까? 이거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같이 보면서 놔놓고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시황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오늘의 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밈은요, 비트코인 관련된 아주 좋은 문구를 가지고 있는 밈입니다. Gradually then suddenl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해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서 파산이란 뭐냐 이렇게 묻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유래한 문구입니다. 이 큰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다가 특정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대요. 비트코인도 이 채굴 반감기, 제도권 진입, 국가 채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물밑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과 닮아 있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거는 처음에는 큰 짐을 지고 아니면은 거대한 바위를 밀면서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만, 한번 고점에 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시원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천천히 진행되다가 특정 시점에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비트코인 투자, 우리 다 경험해봤죠? 그 비트코인 투자와 굉장히 닮아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는요, 이렇게 갑자기 언젠가 한번 팍 터지는 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힘들고 고되다? 그러면은 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비트코인 오버나잇 리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소감을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